로어,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 믿기 힘들지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 도시 전설을 뜻한다. 첫 번째 이야기. 영양학적으로는 탁월하지만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바나나는 열매에 씨가 없어 열매를 통한 번식이 불가능하고 땅에 가지를 심는 방식으로만 개체를 늘려나갈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이 재배하기 이전에 바나나라는 식물종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었던 것일까? 두 번째 이야기. 지구의 우주선이 달에 착륙한 이후 달 표면이 세균의 천국이 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로 당신도 알고 있을 것이다. 달 표면은 산소의 부족이나 유기물의 부재 등의 온갖 극한 상황에서도 생존 가능한 세균들만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더구나 달에 도착한 우주선이 지구의 한 부분에서 만들어진 것만의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의 달은 지구에서 가장 생명력이 강한 세균들만을 모아놓은 연구소가 되어버린 셈이다. 가뜩이나 극한 환경에 놓인 생물은 진화가 빠른데 생명 주기가 짧고 개체가 간단한 세균들의 경우이다 보니 이러한 조합과 진화가 어떤 결과를 맺었을지는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세 번째 이야기. 1900년대 초반에 독일의 베크 박사는 자각몽에 대한 연구를 하던 중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각몽을 꾸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존재를 꿈속에서 만난다는 것. 일반적으로 꿈을 꾸는 사람이 그것을 자각몽이라고 생각하면 그 이후부터는 꿈에서 깨거나 자신의 제어를 잃지 않는 이상 꿈속의 환경을 그 무엇이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만 한 존재는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것. 그 존재는 언제나 현실에서의 지배권을 공유하기를 주장한다는 것이었다. 몇 년 후 자신의 논문이 실린 학술지를 베크 박사는 정신병원의 독방에서 받았다. 병명은 정신분열. 언제나 실험 정신이 왕성했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었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 핸드폰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현재는 사용자의 위치 추적까지 가능한 장치가 되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위치 추적 서비스는 신청한 사람들을 추적해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들에 한하여 모아둔 정보의 일부를 공개해주는 것이다. 공중파와 같이 모든 핸드폰은 언제나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있다. 그리고 언제나 누군가는 모든 정보를 모아놓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1857년 스웨덴의 키루나 지방에서 한 노인이 실종된 뒤 2주가 지나고 마을 부근의 숲에서 눈 속에 파묻힌 채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그의 몸은 살아있는 것처럼 따뜻했다고 한다. 가족들은 공동묘지에 그 노인의 시체를 매장하였고 어느덧 여름이 되어 그 무덤에 찾아간 아들은 놀랐다. 그의 무덤에 꽃다발을 올려두는 순간 꽃이 바로 시들었고 꽃에 맺혀있던 물방울이 얼어붙었던 것. 가족들은 그 말을 듣고 무덤을 파헤쳐 관을 열어보았고 시체는 파랗게 질릴 정도로 얼어붙어 있었다고 한다. 그는 생전부터 입버릇처럼 나는 땅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여섯 번째 이야기. 20세기 말 카터라는 한 남자가 영국의 고서점에서 붉은 표지에 하얀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을 발견했다. 그 책은 80페이지밖에 써져 있지 않았으며 뒷페이지는 모두 백지로 이루어져 있었다. 앞에 페이지를 본 카터는 그 책이 너무 사고 싶었지만 어째서인지 서점의 주인은 그 책은 판매하는 책이 아니라며 그를 내쫓으려 하였기에 그는 책을 훔쳐 달아났다.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서재에 틀어박혀 뒷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단 이틀 만에 그는 이야기를 모두 완성하였으나 그의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고
얼굴은 초로의 노인과도 같았다고 한다. 그날 오후 그는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고 그의 서재에 남아있던 붉은 표지의 책에는 이야기는 다시 시작한다 라고 쓰여 있을 뿐 어떠한 글자도 쓰여 있지 않았다고 한다. 7번째 이야기. 2000년대 허블 우주 만원경에 우주의 흠이 잡혔다. 맨 처음 이것의 정체를 알 수 없었던 나사 과학자들은 극비리의 우주의 흠을 조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2001년에 다시 관측해보니 우주의 흠 부분이 훨씬 면적이 증가해 있었고 그 주변에 있던 별들을 흡수했다고 한다. 그리고 Crack of the Universe 라는 프로젝트 명으로 다시 조사에 착수하였고 다행히 2005년도경에 확장을 멈추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빛을 빨아들인다. 블랙홀 같지만 블랙홀은 아닌 우주의 흠. 과연 우주의 바깥쪽에는 뭐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흠이 확장되어 태양계까지 온다면. 8번째 이야기. 고대의 주술 중 라마드 우프닉스에 관한 주술이 있다. 세계를 멸망시킬 자가 약 2050년 내외로 탄생할 때 자신의 능력을 모르고 있는 라마드 우프닉스들이 한 곳에 모인다면 그 탄생을 막고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라마드 우프닉스들은 죽게 된다. 그러나 라마드 우프닉스가 무엇인지,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 수 있는 사람도 방법도 없다. 9번째 이야기. 모순과 오류는 가장 친숙하면서도 가장 먼 존재이다. 모든 사람들은 모순과 오류의 반대만을 믿고 따르도록 교육받는다. 그 때문에 모순과 오류에 대한 예와 활용이 자주 이루어지지 않아 사람들은 하나의 개념이나 글에 모순과 오류가 있을 경우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것은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모순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그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의 반대의 속성을 가진 엄연한 존재다. 그것을 부정하고 멀리할 수는 있어도 언제나 옆에 실재한다는 것은 바꿀 수 없다. 잊어서는 안 된다. 10번째 이야기. 도서관 중에는 책장의 양면 사이가 비어 있어서 양면에 책이 없으면 반대쪽이 보이는 곳이 있는데 그런 배치는 굉장히 위험하다. 책을 고인돌처럼 쌓아놓고 그 구멍 사이로 보면 좀 더 작은 힘이나 파동, 초자연적인 현상을 발견할 확률이 다분히 높아지게 되는데 그 사이로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다면 빨리 도서관에서 빠져나와 빛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한다. 혹여나 다른 세계의 존재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